자, 이제 3번, 유형 3번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문제 합성함수의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합성함수를 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해주세요. 8번 문제 먼저 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 다 했었어. 맞아요? 합성함수의 극한 하는 거 했었어. 그거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건 너무 어렵네. 요걸 보자. 요걸 먼저 보자. 봐봐. 함수 뭐가? G, F 오브 G라고 하는 합성함수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뭐 하고 싶었어? 판단하고 싶었어. 그치? 그럼 연속인가 아닌가 궁금하잖아. 그치? 연속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항상 뭐 하라고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F 오브 GX를 구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F 오브 GX를 구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F 오브 G 0을 구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세 개를 구해서 요거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다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만 하면 걔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자, 0 플러스로 갑니다. 어디가? G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0 플러스로 가고 있었어요. 얘는 0 플러스로 가고 있었어요. 얘는 뭐였어요? 그냥 숫자 1이었어요. 이해됩니다? 거기 있는 걔를 어디다가 넣어주세요? F에 넣으세요. F는 1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여기로 가볼게요. 0 마이너스로 간데 0 마이너스로 간데 얘는 계속 여전히 뭐였어? 숫자 1이었어. 그냥. 그지? 극한 아니었어. 다가가고 있는 중 아닙니다. 맞아요? 위아래에 변화가 있을 때만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수평하게 오고 있잖아. 그지? 계속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얘도 여전히 1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봐봐. G0. G0은 얼마야? G0은 뭐 1이잖아. 이거 1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얘도 0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어? 아니야. 지금 얘가 수평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보여줄게. 1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저긴 저거. 니은 한번 보자. 잘 봐봐. 니은 보기는 첫 번째 뭘 구할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뭘 구할 거야? g, fx 요거만 줄 거야. 또 뭘 구할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g, fx 구할 거고, 마지막으로 뭘 구할 거야? g, f 1 값을 구할 거야. 이렇게 세 개를 구할 거야. 이건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구하는 거네.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보자. 봐봐. 지금 여기서 태양이 헷갈리는 거 요거 먼저 볼게. 태양이 헷갈리니까 여기는 얘 먼저 한번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fx에다가 1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그럼 1 마이너스를 넣으면 1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럼 얘는 y 값의 변화를 관찰해봐. y 값은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를 먼저 볼게요. 다시 얘를 볼게. 그럼 얘는 1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니까 요렇게 다가가고 있었어.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얘 y 값의 변화를 관찰해봐. 얘 y 값은 계속 마이너스 1에 머물고 있잖아. 그지? 위아래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걔는 그냥 다가가는 중에 계속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는 1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두 개 차이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이 왜 그냥 1이고 왜 1이 되는지 이제 이렇게 그냥 수평하게 다가가고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1이 됐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이어서 가보자. 얘는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어달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요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1이잖아. 맞아요? 여기 1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래.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였겠어? 얘도 여전히 뭐였겠어? 1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F에다 1을 넣어보세요. F에다 1 넣으면 얼마니? 0이잖아. 그치?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얘는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G0이 궁금한 거야. 그럼 이번에는 뭘 넣어주세요? G에다 0 넣어주세요. 그럼 얘는 뭐였어요? 1이었네요. 얘도 여전히 뭐였어? 1이었어. 세 개가 전부 다 같으니까 여기는 얘도 뭐가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요 세 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요 세 개. 요 세 개를 그냥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언제나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마지막 여기는 얘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싶나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 1 플러스로 가고 싶었어. f 오브 gx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를 하고 싶었어. f 오브 gx를 하고 싶었대. 그럼 마지막으로 f 오브 g 1 값을 구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된 거잖아. 천천히 또 봐봐. 태영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gx, x가 지금 1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gx는 뭐가 될까요? 아니 gx네. gx가 x가 1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gx는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지? 네,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그렇지, 0 플러스. 그러면 f에 이제 0 플러스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f에 0 플러스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얘는 여전히 0으로 가고 있겠지? 여전히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0 플러스라고 써줘야 되는 건데 극한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런 건 이제 떼버려도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이쪽으로 가고 다시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데 gx가 1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태영아 여기는 얘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1이죠, 얘는. 맞아요? 계속 1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얘는 그냥 숫자 1이 돼버려요. 극한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중이 아니라 숫자 1이 돼버려요. 그러면 F1이 궁금한 거니까 F1은 얼마니? 0이네요, 0이네요, 0이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같은 거 확인했어. 이제 이쪽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G에다 1 넣어주세요. G에다 1 넣었더니 얼마 나왔습니다? 1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 1 넣었더니 1 나왔어.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도 뭐겠어요? 0이겠지. 이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전부 다 연속되는 거 맞아요. 기억니들이 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이게 연속의 전부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연속을 한다, 계산한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다음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볼게요. 8번으로 가. 8번이 오히려 더 어려워서 8번 문제를 좀 볼게요. 지금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이거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얘기거든? 근데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합성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잘 봐봐.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1번 fx가 연속이야. 모든 실수에서. gx가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라고 주어져 있을 때 f 오브 gx라고 하는 이 합성 함수는 네모다. 요 두 개의 조건을 줬다 하면 f 오브 gx는 네모다.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뭘까? 네모가 뭘까? 연속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어요.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쭉쭉쭉 가는 거랑 연속적으로 쭉쭉 가는 걸 합성해 버렸어. 그러면 그 두 개 합성한 결과도 당연히 뭐가 되냐면 연속이 돼 버려요. 맞아요? 이해되니? 연속이가 쭉쭉쭉 가는 그걸 그대로 연속 쭉쭉쭉 가기 때문에 거기는 걔를 합성해버리면 거기는 걔는 쭉쭉쭉 가는 그냥 연속이 돼버린다. 무조건 연속이 돼버린다. 왜냐면 연속인 함수는 뭐라고 했어? 극한값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다고 했죠.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기 때문에 다 이 함수값을 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맞아?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반드시 뭐가 돼버립니다. 얘는 반드시 연속이 돼버립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첫 번째 전제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fx가 불연속이야.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는 gx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fx는 다시 f 오브 gx는 다시 반대로 가야겠네. 잘못 썼어요. g 오브 fx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연속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x는 a라는 곳에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럼 언제는 연속이 되고 언제는 불연속이 되는지는 실제로 합성해서 넣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건데 봐봐 얘가 지성아 졸려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fx가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x는 a라는 곳에서 불연속이야.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연속이었다는 뜻이잖아. a가 아닌 곳은 전부 다 뭐였어? 연속이었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a가 아닌 곳은 모두 다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무슨 함수야? 연속이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된다면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는 결국 어디겠어? x는 a라는 곳이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연속이랑 연속 합성하면 무조건 뭐라고 했어? 연속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였어? 불연속이었어. 얘가 불연속이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는 결국 x는 어디에서? a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반드시 뭘 해달라? x는 a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연속성을 반드시 체크해달라. 오케이? 다시 뭐가 들어갔어? F가 들어갔어. 불연속인 애가 이쪽에 들어갔어. 안쪽으로 들어갔어. 그런 상황일 때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어디에서? 결국 X는 A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단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X는 A라는 곳에서 연속성을 판단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똑같아. fx가 불연속이래요.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되지. x는 a라는 곳에서 불연속이래요. 그 다음에 gx는 여전히 뭐래요? gx는 여전히 연속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이번에 f 오브 gx 연속인 함수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얘도 반드시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불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여기는 얘도 조금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지금 합성을 했거든. 근데 연속인 함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 연속인 함수가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바깥에 있는 애가 뭐였어? 불연속인 함수였어. 오케이? 근데 봐봐 얘는 분명히 fx에서 요 x가 지금 a인 곳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f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gx가 들어가 버렸거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x는 a라는 곳에서 불연속일까? 연속일까?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될까? 그건 아니야. 여기는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성아 어디를 판단해야 될까? 어디를 판단해? gx가 뭐가 되는? a가 되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a가 되는 그곳이 연속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어렵죠? 요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 근을 뭐 예를 들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 있는 얘는 x는 알파라는 곳과 그 다음에 x는 베타라는 곳 여기에서의 연속성을 뭐 해줘야 됩니다? 체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런 걸만 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지? 말하기 좀 힘들어요.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아니고요. 그냥 제목이 뭐냐면 합성함수에 연속성 쓰면 되고요. 여긴 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얘가 1이래, 여기 얘가 2래, 여기 얘가 지금 1이었어. 이게 지금 f라는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연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연속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긴 얘가 1이었어. 2라고 할까? 2였어. 여긴 얘가 1이고 여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 얘가 y는 gx는 2차 함수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쳐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첫 번째 뭐 하냐면 f의 x 다시 f 오브 g 오브 f에서
G 오브 fx라고 하는 애가 얘가 불연속인 게 몇 개냐? 불연속인 점.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야 요거. 그지? 다시 봐봐. 여기 얘는 지금 요 점이랑 요 점이면 두 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캔해 가는 거야. 이렇게 스캔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연속인이 아니니, 여기서 연속인이 아니니, 여기서 연속인이 아니니, 연속인이 아니니, 연속인이 아니니, 연속인이 아니니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속인 점이라고 하는 건 그 x 좌표를 의미합니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불연속이 되는 연속 요 x 좌표 있지? 요 1이라는 점. 요새 얘는 1에서 불연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불연속인 점의 여기는 이 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됐나요? 불연속인 점이 몇 개나 있냐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잘 봐봐. 너희가 일단은 보는 거야. 여기는 얘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말 되게 잘 들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여기는 얘가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는 얘가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 불연속인 점을 판단해달라는 건 연속인지 아닌지 결국 연속성 판단해달라는 얘기잖아. 연속성 판단할 건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생각나는 건 뭐야? 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요거 세 개를 비교해서 걔가 다 같은지 다른지를 볼 거란 말이야. 근데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함수값이든 그 어떤 x 좌표가 하나 정해져야지 거기는 걔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 x 좌표를 지금 몰라요.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대상을 먼저 찾고 가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 대상을 찾고 가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야. 봐봐, 요새 이만큼은 다 뭐였어? 연속이었어. 이만큼은 다 뭐였어? 연속이었어. 여기는 얘는 몽땅 다 뭐였어요?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는 찾을 필요가 없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여기는 얘가 1에서 뭐였어? 불연속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합성함수는 뭐만 체크하면 되겠어?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연속이 될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연속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판단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랑 그 다음에 g 오브 f1 값이랑 이렇게 세 개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g 오브 fx, g 오브 fx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얘가 연속이었다면 얘는 빵개가 되는 거고 얘가 불연속이었다면 얘는 맥시멈 한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한번 가보자. 여기다 1 플러스로 가봐야 1 플러스로 하면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죠? 1 플러스로 하면 2가 돼요. 이게 2 플러스가 돼. 정확하게 2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맞아? 근데 봐봐. gx는 어차피 얘들아. gx는 어차피 연속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든 2 마이너스든 2든 사실 상관없이 다 그냥 이 값이랑 똑같았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아?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 g2 플러스를 직접 내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얘는 0이 될 거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넣으면 0 되는 거야. 맞아? 여기로 가보자. 얘는 뭐가 됐어? 1 마이너스래. 그럼 얘 이것 따라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2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2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 얘는 연속이니까 얘는 그냥 g2랑 똑같을 거야. g2 아까 얼마였어? 0이었어.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 근데 1 집어넣어보세요.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1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가 나와요? 다시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뭐구나? 불연속이구나. 아, 몇 개였구나? 한 개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나요? 반대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f 오브 gx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불연속인 점 개수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얘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다 뭐였어요?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뭐였어? 불연속이었거든. 근데 잘 봐봐. 이게 마찬가지로 얘가 연속, 여기 다 연속이야. 여기 얘 다 연속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fx가 1이 되는 곳에서는 연속성을 항상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fx가 1이 되는 것. 그럼 여기는 얘에다가 뭘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얘 자체가 1이 되는 그 곳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gx가 뭐가 되는 것? 1이 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어? gx가 뭐가 되는 것? 1이 되는 것. 여기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x는 1이 되는 것, 여기는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왜냐면 봐봐, gx가 x는 1이라고 했어요. 이거 1이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라면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에요.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연속될 거야. 무조건 연속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건 조사할 가치가 없는 거야. 여기선 조사할 가치가 있었지. x는 1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하면 끝났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상황이 어때?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 값이 얘가 어디에서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 값이 1이 되는 얘 값이 1이 되는 그곳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해줘야지 얘의 불연속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1이 되는 것이었으니까 어디였겠어요? 여기였겠죠. 여기 1. 얘가 1이 되는 건 여기 있는 얘 값이랑 여기 있는 얘 값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될까 이거? 이거 GX 만들어야겠네, 그지? GX 만들어야 돼. 계산 좀 더럽게 해놨네. 미안해요. 계산이 좀 더럽습니다. 해보자. 얘가 뭐야? 일단 x에 x-2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으니까 gx는 그냥 얘예요.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었다? 1이 되고 싶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진짜 더럽게 나오네.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그냥 우리 써보자. 2분의 다시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은 1 플러스 루트 2였고요. 여기는 요 값은 뭐였어? 1 마이너스 루트 2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 어디에서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곳과 그다음에 x는 어디에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곳에서 요 두 개의 곳에서 연속성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로 가보자. 여기는 얘 자극하는 우선 함수값을 다 볼 거야. 다시 첫 번째. 얘 자극하는 뭐가 되겠어요? 자극한 먼저 보자. 자극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로 갈 때에 뭐가 궁금한 거야? f 오브 gx. 여기는 얘가 먼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 먼저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어요. 요렇게 가고 있어요. 요렇게. 그럼 얘 1로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얘는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요거는 1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니까? 1 플러스가 되니까 1 플러스가 되니까 이 값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 두 번째로 얘 우극한 보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였다 생각했을 때 f 오브 gx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어? 얘는 지금 요로 가고 있었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얘 이렇게 간다. 얘는 뭐가 돼버려? 1 마이너스가 돼버려. 그지? 얘 1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얘 어디로 갑니다? 여전히 2로 갑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극한값은 같습니다. 기성아! 그만 두라. G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1을 이제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오케이?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숫자 1이 나와버리지? 여기 이 값은 숫자 1이 나와버릴 거야. 맞아요?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F1이니까 F1 값을 넣어주세요. 얼마 나오니? 1 나오네요. 여기 얘가 뭐가 나왔어? 1 나왔어. 달라졌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라고 확정해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뭘 찾아주면 여기는 얘 찾아주면 여기는 얘도 불연속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값까지 해서 몇 개가 됩니다. 얘는 2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다시 봐봐. 합성함수 연속에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봐봐. 포인트를 주면 너무나 쉬워요. 포인트를 주면 너무나 쉬워. 맞아? x는 a라는 것에서 연속성 판단해 주세요. 아까 9번 같은 문제 있잖아. 아까 9번 같은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다고. 그냥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해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몇 포인트를 줬으니까. 그지? 근데 포인트를 안 주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포인트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고, 포인트만 찾아내면 보이는 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판단해 주면 됩니다. 포인트 찾는 방법 다시. 연속이고 연속이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뒤집어도 연속이 될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불연속이고 연속인데 불연속인 게 먼저 들어갔다면 거기 있는 개가 불연속이 되는 그 포인트 자체가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예요. 근데 무조건 불연속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꼭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불연속이고 연속이었을 때 이번에는 연속인 애가 안으로 들어가고 불연속인 애가 밖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A가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GX는 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 있지? 이 방정식의 근에서 연속성을 조사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딱 정리해놨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것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봐봐. 얘는 문제 바꿔.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를 보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야. 그지? 0에서 불연속.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속입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gx를 봐봐. 요거 다 연속이지. 요거 연속이지. 연속이지. 다 연속이야. 연속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야. 맞아요? 뾰족뾰족한 건 나중에 이제 미분 불가능합니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연속인 건 맞아. 그지? 이 상태에서 결국 내가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연속성을 판단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딱 뭐밖에 없었던 거야? 0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얘가 안에 들어갔잖아. 얘가 지금 불연속인 포인트는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 0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0에서의 연속성만 조사해주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조사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 오브 fx 요거랑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마이너스로 갈 때 g 오브 fx 요거랑 마지막으로 g 오브 f0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해주면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천천히 가볼게요. 되게 쉬워. 금방 한다. 바로바로 가보자. 0 플러스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는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란 숫자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어디다 넣을 거야? G에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1 나오네요. 이 값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우칸엑스 좌우칸. 0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1이죠. 맞아? 여기 1. 이 숫자 1이란 말이야. 숫자 1을 집어넣어봐. 뭐 나와요? 1 나옵니다. 함수값. 여기다 0 넣어봐. 0 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옵니다. 여기다 0 넣으면 뭐 나와요? 0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나와. 얘는 불연속이다. 됐습니다? 되니? 다음 여기는 얘로 봐볼게요. 얘로 가볼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좀 전에 했잖아. 얘는 어차피 1이 나올 거,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얘는 1이 나올 거고, 얘는 0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넣어봐.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 넣으면 0 나오지? 여기다 넣으면 0,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오지? 세 개 다 같은 값이네? 얘는 맞는 거야. 얘는 연속이 된다. 말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는 얘도 어때요? 얘도 요거랑 요거랑 요거가 될 테니까 결국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함수의 연속성에서 너희들이 생각해줘야 할 가장 기본은 뭐야? 좌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나 안 같나 보는 거야. 근데 어디인지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x는 a에서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성함수에서 특히나 저기는 제가 연속이 되는지 불연속이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고 가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봅시다.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합성함수 g 오브 fx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상황을 좀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찾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찾는 게 어려워. 포인트 찾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포인트만 찾아내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져요. 그냥 3번 계산해주면 됩니다. 알지? 그럼 봐봐. 일단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봐봐. 현재 얘를 그래프로 바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식으로 바로 해결해도 괜찮아. 일단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3 나오죠. 여기다가 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지? 이거 봐봐. 얘 좌극한 값은 3이 될 거야. 얘 뭐야? 우극한 값은 2가 될 거야.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요것만 바라보면서도 얘는 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뭐였구나? 불연속이었구나. 누가?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을 때는 얘랬어요.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3이었을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다? 2-x를 써. 여기 2 찍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는 이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x는 0에서 불연속이군요. 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구멍이 메워져 있고 얘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였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gx를 다시 한번 바라봐봐. gx는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는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뭐였어? 연속이었어. 얘는 무조건 연속인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왜? 두 개를 뭐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합성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지금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고 어디에서? 0에서 불연속이고 여기는 얘는 무조건 다 연속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는 0이 아닌 곳은 다 연속이었고 얘도 연속이었으니까 0이 아닌 곳은 무조건 다 연속일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 다시 연속이 되고 싶었어. 그럼 어디만 잘 찾아서 메워주면 되겠어? x는 0인 곳에서만 연속이 되게 해주면은 얘는 몽땅 다 연속이 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문제를 풀면은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았지? 너희가 문제를 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 파트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많이 판단을 안 해봤어요. 식을 보면서 아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잖아. 그 판단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x는 0에서 불연속이었어요. 여기 얘는 몽땅 다 연속이었어요. 이걸 보는 거야. 문제를 보면서 이걸 보는 거야. 요거 두 개가 뭐가 되고 싶어? 실수.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얘는 x는 0에서도 뭐가 되고 싶었어? 연속이 되고 싶었어.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얘, 다시 얘의 g 오브 fx라고 하는 얘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다 가는 거야. x 0 플러스로 가고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갑니다. g 오브 fx 이렇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g 오브 f 0 값까지 구해가지고 이 세 개가 다 같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천히 가보자. 자, 0 플러스래, 0 플러스래. 그럼 봐봐. 이게 그래프에서 보는 거 이제 너희들 잘 해요. 0 플러스면 얘가 이렇게 가니까 얘 이렇게 갈 거야. 얘는 지금 2에 가까이 갈 거야. 그치? 쉽게 말하면 여기 얘는 뭐가 되면 2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한번 바라봐봐. 여기서도. x가 0 플러스라고 하는 건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달라는 얘기야?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사실상 여긴 얘가 다 뭐였어? 다항함수. 였어요. 1차 함수가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제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을 겁니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2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로 다가가고 있구나. 근데 정확하게 보려면 얘가 0 플러스였으니까 2 마이너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플러스가 마이너스 보고 바뀌면서 0보다 좀 작은 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2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3 플러스로 다가가겠다. 아니, 얘가 마이너스니까 3 마이너스로 다가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얘가 2 마이너스야. 여기 얘는 뭐가 돼요? 얘는 3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 없으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자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도 돼요. 그래프 없이. 그래서 G에다가 2 마이너스를 넣나 G에다가 3 마이너스를 넣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G2랑 똑같을 거고 G2라는 값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뭐가 되겠어?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얘는 뭐야? G3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3 집어넣은 거니까 27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함수값은 여기다 0 넣어보세요. 0 넣어보세요. 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다 0 넣으면 3입니다. 그죠? 3 넣은 거니까 얘는 G3이니까 얘는 여기서 얘랑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더 이상 볼 게 없겠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같았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같게 해주세요. 요거랑 요거 날려버리고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길까? 요거 이쪽으로 넘기자.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1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답은 15가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미분 쪽, 그다음 적분 쪽으로 가면 갈수록 너희가 해석하는 건데 해석을 여기서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놓고 가야지 그쪽에서 좀 쉬워집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쪽 파트도 해석을 못해서 어려운 거지 사실상 되게 쉬운 파트예요. 극한값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극한값을 가지고 또 연속인 거 가지고 그 개념적으로 그냥 해석만 해나가면 됩니다. 됐죠? 다음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예요. 함수 하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합성함수를 보진 않을 거예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이제 하나의 함수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긴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고 싶었어? 연속이 되고 싶었어. 그렇다면 잘 봐봐. 현재 얘는 x가 어디에서? 1과 3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뭘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얘로 그려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 같아. 그리고 요 안에서는 무조건 다 뭐겠어? 연속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얘가 무슨 함수였으니까? 다항함수였으니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다항함수였어요. 얘는 지금 이쪽 파트랑 이쪽 파트에 대해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일 텐데 거기 있는 걔도 여전히 2차 함수로 뭐 어떻게 그려지겠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는 얘도 무조건 다 이쪽에선 연속, 이쪽에선 연속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이쪽 포인트랑 이쪽 포인트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니? 연속이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리미트 다시 어디에서 x가 1이라는 곳에서 뭐가 돼야 되고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어디에서 x가 3이라는 곳에서 또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이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석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x는 1에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연속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식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돼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뭐가? fx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fx고 f1 값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뭐 했으면 좋겠어? 같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야. 1 플러스를 했어요. 1보다 큰 거예요.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건 어디야? 요거잖아요. 1보다 큰 건 요거. 여기다가 뭐 넣어주세요? 여기다 뭐 넣어주세요? 1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1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x가 1 플러스 1보다 큰 거니까 요 fx가 뭐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a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치? 여기는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1보다 작은 거예요. 1보다 작은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fx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1 넣어주세요. 1 넣어달라는 건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1 넣어주세요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a가 될 거야. 여기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요거 두 개는 어차피 같으니까 요거 두 개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식이 하나 나온다. 요거 1 날려버리고 a는 뭐가 됩니다? b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쪽 파트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연속이 되고 싶어. 3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에서 3 플러스로 갈 때 fx라는 애를 또 바라볼 거고요. 또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바라볼 거고 마지막으로 f3을 바라볼 거야. 그렇지? 요거 세 개가 다 같은지 다른지를 또 볼 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간댔어. 3 플러스로 갈 때 3 플러스로 갈 때 fx는 누구예요? 얘잖아 얘. 그죠? 3보다 큰 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긴 얘는 뭐가 달라붙어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 3 마이너스로 가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3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a 더하기 x 더하기 a가 달라붙어요. x 더하기 a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어주세요. 3은 저 밑에 거잖아. 그래서 3 넣은 거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3b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요것도 계산해보자. 요것도 계산하면 9 더하기 뭐가 되겠어? 3b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요건 뭐가 돼요? 3 더하기 a가 됩니다. 여기 얘랑 여기 얘는 같으니까 결국 얘도 요거 두 개만 같았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리해주면 3 날려버리면 6이 되고 그럼 넘어가면 10이잖아. 그지? a는 또 뭐가 되는 거야? 3b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식이 나왔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두 개를 뭐 해줍니다? 연립해줍니다. 그럼 뭐가 돼요? b 더하기 4가 뭐가 되겠어? 3b 더하기 1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2b가 되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b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a는 얼마였겠어? 1이었겠네. 요렇게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얘를 매번 봐봐. 항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야 될 때잖아. 똑같은 짓을 되게 반복해야 될 때 걔를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게 개념이에요, 사실. 오케이? 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매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근데 뻔히 보이는 게 여기는 얘도 연속이고 여기 얘도 연속이에요. 둘 다 연속이야. 그렇다면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극한값이나 여기 있는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함수값이나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함수값이 똑같겠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그냥 하나가 무조건 똑같은 게 무조건 하나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얘의 극한값이나 얘의 함수값이 똑같고요. 얘의 극한값이랑 얘의 함수값이 똑같고요. 얘는 그냥 함수값이었어. 그러니까 얘랑 무조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론을 좀 내보자. 결론을 좀 내보자. 잘 봐봐. fx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gx랑 hx로 쪼개져 있습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x가 a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여기는 얘가 gx랑 hx가 모두 연속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버리면 이런 전제가 미리 깔려버리면 여기는 얘에서 fx가 연속이 되기 위한
fx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그냥 GA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A를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됩니다? HA를 만듭니다. 요거 두 개가 같으면 얘는 무조건 뭐겠구나? 연속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극한값. 봐봐. 여기서의 우극한 값은 GA일 거야. 함수값도 GA일 거야. 이게 자극값은 HA일 거야. 그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으로 우리는 쟤네가 연속이고 싶었으면은 얘가 연속이고 싶었으면 이거 두 개가 그냥 A 퐁당퐁당 집어넣어가지고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제에서도 봐봐. 얘는 지금 1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3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같아야 돼라는 식 하나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같아야 돼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지저분한 계산을 안 하고 바로 깔끔하게 딱 식 두 개 써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돼 가고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 결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결론이 왜 나왔는지 되게 중요해. 여기는 이 결론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지? 맞아?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어차피 여기는 얘네들이 뭐일 테니까 연속일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불연속인데 막 쓰면 안 된다.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야. 근데 막 이거 갖다 써, 이렇게 갖다 써.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렇죠? 제가 왜 저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갖다 써야 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17번 문제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미정계수 결정 문제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해석만 해주면 그게 미정계수 결정으로 바로 바뀌어버려. 앞에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니? x는 -2라는 곳이 불연속일 거야. 근데 거기서 잘라놨어요. 어차피. 그지? -2라는 곳은 함수값이 없었기 때문에 잘라놨어.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0이라고 함수값을 대신 주고 있어. 이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고 싶었어? 연속이 되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일단 연속의 기본 정의로 가는 거예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랑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 f0이랑 f-2랑 같았으면 좋겠어. 이게 연속의 기본 정의였잖아. 맞아? 요걸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하긴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좌우가 지금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로 다가간다는 건 -2는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2가 아닌 상태에서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f-2는 뭐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0이라고 줬어요. 됐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a랑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던 거죠. 이게 어디서 봤던 거야? 함수의 극한의 미정계수 결정에서 봤던 거랑 완전 똑같죠. 맞죠? 해석만 해주면 그냥 똑같은 문제가 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차피 여기 x 더하기 2라는 인수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얘도 x 더하기 2라는 인수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문제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뭘 가지고 -2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쪼개줍니다. 됐습니다. x 더하기 2가 반드시 인수로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1, -2, a-2에다가 -2a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더하면은 -2a 더하기 b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는 반드시 0이 돼야 돼.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른 인수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뭘로 바뀌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더하기 2에다가 x 더하기 a-2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됐어? 여기다 뭐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뭐가 되고 싶었어? 0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2 넣으면 뭐가 돼요? -4 더하기 a가 될 겁니다. 얘가 0이 되고 싶었으니까 a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4였어요. 그러니까 -8이고 이거 하면 -4잖아.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나요? 두 개 더하면 8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정계수 결정 문제예요. 그냥 그렇지? 거기는 걔를 표현을 그냥 이렇게 준 것뿐이야. 요거에 대해 이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했어. 그냥 그뿐이야. 그렇지? 왜? 봐봐. 얘는
분모가 유리함수잖아. 그지? 분모에 뭐가 있잖아. 그 분모가 0이 되는 곳만 아니면 다 연속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포인트는 신경 쓸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만 연속인 게 보장이 된다면 얘는 모조리 다 연속일 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포인트에서 뭐가 되게 연속이 되게끔 내가 식 하나 세워준 거고 거기는 그 식을 풀어봤더니 결국 이렇게 됐어요. 미정계수 결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 해석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 잘 봐봐. 재밌는 문제인데 봐봐 얘가 0이 됐대지. 얘 분명히 0분의 0꼴일 거란 말이야. 0분의 0꼴이었는데도 얘가 0이 됐어.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건 0이 되는 인수가 하나 있고 0이 되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 그렇지? 걔네들이 약분돼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0이 되는 인수가 있었으니까 0이 됐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뭐였다는 거야? x 더하기 2의 제곱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해도 나눠서 하나가 남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전개하면 4가 되고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너희의 몫입니다. 됐죠? 나머지 다 미정계수 결정 문제랑 동일한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자, 요 22번부터 하는 유형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아까 그 태양이 질문했던 문제, 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질문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잘 봐봐. fx를 우리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거냐면 fx는 x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라고 이렇게 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거냐면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4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애주고요. 얘는 결국 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 마이너스 1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 거야. 맞아요? 답은 맞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린 거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얘는 이미 x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빠져버렸어요. 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양쪽 다 0이 돼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0으로 나누는 건 금지한다며. 맞아? 0으로 나누는 건 금지한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x에다가 뭘 넣을 수 없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넣을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x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행위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했어? 분명히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얘는 얘 함수값이 궁금해. 나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라고? 얘가 궁금한 거야. 얘가 궁금한데 나는 여기는 이 식을 통해서 뭘 넣을 수는 없어? 마이너스 1을 넣을 수는 없어. 사실상. 그치?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데 연속이라고 줬으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극한값을 대신 구해도 괜찮겠다. 맞아요? 얘 극한값.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4를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다는 소리야. 얘 값은 얘랑 똑같을 거야. 왜? 얘는 연속이라고 준 거니까. 지금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해요. 오케이? 이 뉘앙스 진짜 잘 기억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돼. 이건 수학적으로 전혀 틀린 풀이에요. 완벽하게 틀린 풀입니다. 마이너스 1 넣어서 그냥 풀면 그냥 답이 틀려. 답은 맞는데 틀려. 알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 계산하고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3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 얘가 3이 됩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좀 알겠니? 그 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다고. 왜? 얘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됐나요? 그런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이렇게 썼어. 그냥 저렇게 썼어. 그럼 쟤는 틀린 풀이에요. 그렇지? 그것도 감점 어마어마하게 감점이 될 겁니다. 왜?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학에서 마이너스 1로 아니 0으로 나누는 거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쟤는 어마어마한 감점. 그냥 쟤는 답 점수만 딱 나오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렇게 풀었을 때 틀리는 경우 뭐가 있어? 저렇게 풀면 다 맞아요. 저렇게 풀면 답은 다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희들 개념을 위해서. 그렇죠? 이 문제만 풀 건 아니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 사실 다 나와요. 네.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하면 안 된다. 알았죠?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 완전 똑같은 문제예요. 얘는 지금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 그 얘는 A 값을 또 알아야 제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죠? 얘를 풀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값 구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랑 같다.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항등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 항등식에 x에다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내가 f2 값을 모르더라도 얘가 0이 되니까 얘는 지금 0이 될 거야. 그지? 여기는 얘가 0이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4-4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여기까지 구해놓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이제 그냥 항등식의 개념으로 지금 a 값을 구해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연속 파트니까 연속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 얘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봐봐.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fx를 뭐라고 할 거야? x-2분의 뭐라고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라고 할 거야. 됐죠? 근데 당연히 x는 2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함수에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f2 값이 궁금했어. 그렇다면 나는 얘가 연속이라고 문제를 줬으니까 얘 극한값을 대신 구해서 제 값을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지? 0분의 0꼴이 된다는 뜻이니까 분자가 0이 됐어. 분모가 0이 됐어. 분자도 0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었더니 4-4 더하기 a가 되면서 얘가 0이 되고 싶으니까 a가 0이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x-2로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0이 되는 요수들을 삭제해주고 여기는 얘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 값은 2가 되는군요.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풀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됐습니다. 나머지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미정계수 결정이랑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가면서 해석해 주세요. 26번은 치환에서 26번? 요거 같이 한번 해볼까? 치환 치환해도 좋아요. 치환해도 좋은데 그래. 치환해서 할까?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봐봐. 일단은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는 얘를 먼저 바라봐봐. 일단 이렇게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고요. x분의 fx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지금 난 함수를 주고 있어요. 이 함수의 극한값 하나를 주고 있어요. 0분의 0꼴의 극한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겠어? f0이라고 하는 건 일단 얼마가 될 겁니다? 0이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바로 확인할 수 있겠네. 왜? 얘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따라가야지 얘가 수렴할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여기 얘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그럼 얘 봐봐. 현재 f x-2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현재 gx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 얘가 지금 어디에서 연속이 되고 싶었대? 2에서 연속이 되고 싶었대. 맞아요? 2에서 연속이 되고 싶었대. 여기는 얘가 2에서 연속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알았죠? 괜찮니? 그럼 봐봐 이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2라고 하는 애가요 뭐랑 똑같을 테니까 f 0이랑 똑같을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 궁금한 게 얘였네. 그러면 좀 바꾸자 상황.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보내버릴게.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버릴까? 2로 보내버리자. 얘는 뭐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gx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얘였잖아. 얘였잖아. 근데 여기다 내가 2를 집어넣어 봐야 2를 집어넣으면 f0이 될 거고 그치? 근데 여기 0 될 테니까 f0은 0입니다. 내가 아까 구했던 그 식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아무짝에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G2였거든. 그러니까 나는 GX를 먼저 좀 생각해볼게. G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요. Fx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뭘 넣으면 안 돼요? 2랑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 돼요. 제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 여기다 내가 2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2를 넣어야 되는데 2를 못 넣는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은 걸로 여기는 얘의 값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뭐가 되겠어? G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자.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가 됐어요?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뭐가 됐어? fx 마이너스 2가 됐어. 됐나요? 되니?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은 얘예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얘예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연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성의 말대로 치환을 하면 바로 보여요.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 t로 치환해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t로 치환을 보는 거잖아. 그지? 얘를 t로 치환해봐. 여기 얘가 t가 됐어요. 그럼 t가 어디로 갑니다? t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2 집으면 빵 되잖아. 그지? t가 0으로 갑니다. 라는 상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이 누구랑 완전 똑같아져?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는 얘가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또 여기 2를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것도 비슷해요. 그냥 잘 봐봐. 얘가 지금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고 0으로 가고 요거 딱 하나만 가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잖아. 여기는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두 개가 완전 똑같은데 얘네들이 각각 0으로 갈 때 상황이 2분의 1을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준 거야. 근데 여기도 봐봐.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완전 똑같은데 x가 2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거고 얘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냥 이만큼이 그냥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치환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겠지. 치환해서 하는 걸 그냥 생략하고 바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이런 식으로 접근 중. 이건 유형 몇 번까지 있나요? 11번이 13번이 13번? 되게 많네. 왜 이렇게 많니? 살값 좀 높구나. 아이고 이거 나왔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거 나왔다.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일단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할까? 연속이라고 했어. x 1 얘가 2가 나올 것 같거든? 얘가 2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거 2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첫 번째. 이게 무슨 수열의 극한이야? 등비 수열의 극한이야. 확인됐지? 그럼 제일 먼저 뭐 확인하라고 했어? 공비가 어떤지 공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 근데 x값에 따라 공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얘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주는 거야? 분류라는 작업을 해줬었고 그 분류를 4가지로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생각했었고 x가 1일 때 생각했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했어요. 이 4가지는 다들 기억날 거야. 그래서 요만큼은 다 쓴 것 같아요. fx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근데 얘를 나눈 이유가 뭐야? 얘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야? 얘가 이렇게 됐을 땐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이렇게 됐을 땐 얘는 무조건 얘가 0에 수렴할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1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진동하게 될 거잖아. 이렇게 딱 4가지로 나눠져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지? 항상 극한 볼 때 뭘 보라고 했어? 꼴 보라고 했어. 근데 분류했다는 건 뭐야? 이 경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x가 이거라고 그냥 가정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여기는 얘 꼴을 봐주세요 이런 뜻이고 여기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정하고 여기는 얘 꼴을 봐주세요야. 그 꼴을 보라고. 극한의 꼴을 보라고. 그러니까 봐봐.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얘 발산하고 얘 발산할 게 분명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그럼 최고차의 개수 b겠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하나가 더 있었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러니까 1분의 x가 되면서 얘는 뭐가 됩니다? x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니? 다음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 절대값을 1과 작고 싶었어. 얘네들이 뭐가 된대 그럼? 0이 된다고 확정된 거죠. 맞아? 0이 된대.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1일 때는 어때?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되잖아.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봐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했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 n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 진동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분모가 2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지.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값은 없었을 거야. 이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 뭘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럼 봐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1 잘라가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y는 x라는 직선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디서? 여기보다 큰 쪽이랑 여기보다 작은 쪽에서만 지금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에서 1 사이 이 안쪽에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지? 그냥 어떻게 되겠어? 이 y절편 이거 기울기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2였겠죠. 여기는 얼마겠니? 3이었어요. 됐나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뭐가 된대요? x는 1일 때는 뭐가 된대? 여기 1이 된대. 여기가 메워지겠네요.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꽉꽉 뻥뻥 뚫려있어. 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뭐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함수 극한 값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면 얘 따라가는 거잖아. 그지? 얘 따라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1이 됐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요 A를 선생님이 2라고 했는데 왜 2라고 했을까? 어떻게 저게 바로 나왔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이 문제 이제 앞으로 풀 수 있겠다. 됐나요? 됐니? 그래프 그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어요. A였어요. 그럼 뭐 어디만 바뀌어? 이게 바뀌지. 맞아요? 근데 요것도 바뀌지. 뭘로 바뀌어? 2분의 A로 바뀌어. 됐어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A니까 2분의 A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뭐라고 했어? 1에서 뭐라고 했어? 연속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 좌우편이랑 우편이랑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x였고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였어요. 그치? 그 다음에 f1 값은 얼마였어요? f1 값은 얼마였어? 2분의 a였어.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야. 요거 세 개가 다 어디가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a가 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2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2 넣어줘. 일단 2 넣어줘. 그러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극한값 바로 보면서 생각해도 됩니다. 어차피 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1이랑 똑같을 거야. A라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얘는 뭐 극한 볼 필요도 없어. F1이 얼마니? 1이네요. 그리고 얘는 1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이쪽에서 다가오는 중이야.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됐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는 막차를 타고 있어요. 그죠? 막차를 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막차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을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능에서 다음 날이라는 건 뭐예요? 다음 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선생님이 해봤잖아. 재수도 되고 삼수도 되고 선생님 삼수까지 했잖아. 끔찍합니다 진짜. 한 방에 가죠. 한 방에 갑시다. 오, 썸데이. 어? 썸데이. 뭐? 막차. 어그로. 자, 다 똑같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비 급수를 가지고 정의된 함수도 있어요. 눈여겨 봐둬야 됩니다. 요거까지 하고 잠깐 또 쉴게요. 이게 유형 몇 번이니 지금? 유형 7번이라고? 못 끝내겠는데. 한번 해보자. 최대한 빨리. 봐봐. 지금 여기는 얘를 가만히 그러면은 얘에다가 지금 요만큼이 곱해진 거고 그만큼이 한 번 더 곱해진 거고 그만큼이 한 번 더 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쭉쭉 가고 있잖아. 여기 얘를 딱 보면서 너희가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을 제 등비급수구나. 등비급수. 맞아? 그럼 등비급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판단이 딱 됐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등비급수니까 공비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치?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1 이상인지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성립한다면 1-r분의 a의 수렴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흐름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잘 봐봐. 얘의 공비는 뭐야?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죠. 맞아? 그럼 거기는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인지 1 사이인지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는지 한번 봤더니 봐봐. 여기는 얘는 1보다 크겠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큰 것분의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에서 1 사이 들어가는 거 맞지?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해. x가 뭐였으면? 0이었습니다.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뭐가 아닌 상태, x가 0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기는 얘는 공비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fx를 뭐라고 내가 바라봐도 괜찮냐면 여기는 얘는 뭐라고 말해? 1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분의 x의 제곱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맞죠? 1 마이너스 r분의 a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x가 0일 때는 어때? x가 0일 때는 그냥 f0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f0은 직접 따로 구해봐야겠다. 0 넣어봐. 어차피 얘가 분자가 0이니까 0, 0, 0, 0, 0, 0, 0, 0을 무한히 더해달라 얘기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한 거죠. 자, 이거 정리하는 방법. 분모분자에 1 더하기 x제곱을 곱해줍니다. 1 더하기 x제곱, 다시 1 더하기 x제곱 빼기 1이니까 x제곱 되겠죠? x제곱 약분되면 분자에 있던 1 더하기 x제곱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은 1 더하기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얘 실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되게 쉽잖아. x제곱 더하기 1이야.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어디만 빼고? 0만 빼고. x가 0일 때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 0일 때 뭐라고 했어? 0이라고 했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군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야. 0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고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얘는 1 되겠죠. 맞아? 이게 틀렸네. 모든 실수는 연속 안 돼요. 0에서 불여주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비급수에서 너희가 해석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등비급수인지 먼저 판단했어. 그럼 첫 번째 등비급수 발견했으니까 생각을 어떻게 흘러가?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 공비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인지 먼저 확인해. 그리고 나서 그게 된다면 1-r분의 a가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발산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얘가 이거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했어. 그래서 x가 0만 아니면 돼. 0이 아닌 곳에서는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 있고요. 그럼 0인 경우는 따로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0을 넣으면 안 되니까. 0을 따로 조사해봤더니 근데 그냥 0 집어넣어봐. 때려 집어넣어봐. 그랬더니 다 0이 됐어. 이게 fm은 0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테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바로 그냥 판단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해석되죠? 됐습니다. 이런 형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 진짜 많이 나온다. 요거 가지고 또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뭐야? 몇 번이니? 8번인가요? 가우스네. 별거 없어요. 가우스 쫄지 마. 되게 쉬워. 잘 봐봐. 저긴 제가 그냥 연속이 되고 싶대요. 그죠? 연속이 되고 싶대. 얘가 연속이 되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자극한 극한 함수값. 자극한 극한 함수값. 오케이? 그러니까 자극한 먼저 보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싶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고 싶었어. 그럼 얘는 현재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잖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애야.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4가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냥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뭘 봐? 우극한을 봐. 마이너스 1 플러스 우극한을 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다? 1 되겠다.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제곱하면 1 될 거야. 더하기 여기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건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됐나요? 그리고 두개 같아야겠죠? 그럼 벌써 a 값 나오잖아. 함수값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 함수값은 가우스에서 잘 봐봐. 가우스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려진다는 사실 알고 있지?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얘 우극한이랑 얘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극한을 구해버리면 걔는 함수값이랑 같습니다. 라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되니? 그러니까 우극한은 사실상 함수값은 사실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맞죠? 됐죠? 넘어가면 가우스 있는 건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할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직접 해보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로, 질문 풀이로 다 해줄게. 가우스 있는 것도.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 9번부터 같이 가봅시다. 얘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봐봐.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뭐다? 주기가 4다 라는 사실만 너희가 정확하게 인지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주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복성을 나타내는 반복성을. 그러니까 똑같은 구간에서 얘가 이만큼이 추가됐을 때 여기서 그려진 그래프랑 여기서 그려진 그래프가 똑같을 때 그런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주기 함수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얘는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실제로 쟤는 주기가 4입니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주기가 4일까를 한번 생각해봐. 되게 간단한 이야기야. 봐봐. fx 더하기 p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fx래.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는 이 표현이 주기가 p인 주기 함수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시 여기 얘 결론 주기가 p인 주기 함수 뭐가? fx. 사실은 정확하게 p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단 p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p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주기 자체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은 상황을 한번 보자. 여기 요만큼을 p라고 하고 여기 요만큼을 내가 2p라고 해볼게. 여기 요만큼을 3p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만 좀 바라볼게. 이쪽도 마이너스 p 요거 하나만 좀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이게 p만큼씩 떨어져 있는 이런 구간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가정.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fx랑 fx 더하기 p랑 지금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봐. x 값이 요만큼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p만큼 더해버리면 여기는 얘가 지금 x 더하기 p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x였으면 요만큼이 x일 거야. 여기는 요만큼이 또 x일 거야. 여기는 요만큼이 또 뭐일 거야? x일 거야. 요만큼이 뭐일 거야? x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p 더하기 x가 되고요. 얘는 2p 더하기 x가 되고요. 얘는 3p 더하기 뭐가 됩니다? 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여기서의 함수값이 뭐랑 같아요?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같아요라고 결정이 된다.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x 더하기 p를 넣어봐. 그럼 얘는 x 더하기 2p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은 또 누구랑 같아져요? 요거랑 같아져. 여기다 또 x 더하기 2p를 넣어봐. 그럼 x 더하기 3p가 되겠지. 여기 얘 함수값은 얘랑 같아집니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x값이 봐봐.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고 얘도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고 얘도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 거야. 맞아요? 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얘 그래프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달라졌지. 그래도 부드럽게 연결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만 주면은 여기서의 함수값이랑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지금
얘였으면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 얘랑 같아요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P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그래서 이런 표현이죠. x에다가 뭔가를 더했어요. x에다 뭔가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원래 fx랑 같은 값을 갖게 된다면 그 더한 거가 뭐가 됩니다? 주기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왜 주기가 더 짧을 수도 있다고 했냐면 얘가 한 주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근데 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똑같았어요. 그럼 얘가 또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주기가 2분의 p인 주기 함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제 주기는 2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 맥시멈 주기는 p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보다 더 짧은 주기를 가질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p마다 한 번씩 똑같은 게 반복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표현을 이제 봤을 때 너희가 얘는 주기가 4인 주기 함수구나 정확하게 주기가 4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주기 함수에 대한 표현이었고 저 표현은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저 표현은 됐어요?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안 했나? 처음 아니? 제가 주기 함수예요. 일단 반드시 기억.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그러니까 얘 주기는 4라고 했는데 이 구간 한 구간만 준 거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준 거야. 근데 여기는 얘가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4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요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였구나 일단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2차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1에서 3 사이일 때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대. 요렇게 그려진 게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반복돼가지고 요렇게 또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 봐. 오케이? 그렇게 지금 계속 주어져 있었나 봐. 근데 거기는 걔가 뭐라고 했어?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너희의 선택은 어떻게 했어? 여기 있는 얘가 일단은 만나야 돼.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만나야 돼. 얘가 연속이 되려면 요쪽 포인트 1이라는 포인트에서 만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결과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일단 주기를 보지 않고 한 주기 내에서만 바라봤을 때 여기는 얘가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값이랑 여기는 이 값이 같아야지 다시 이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랑 여기는 요 값이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랑 여기다 3 집어넣은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야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연결이 되면서 연속인 함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 더하기 8이잖아. 여기 얘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지? 이런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1 마이너스 b 더하기 8이 될 거고 저기다 3 집어넣어봐.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올 거고 이거 연립하면은 a랑 b는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겠니?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 3값이랑 마이너스 1값이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요 극한이랑 이쪽으로 가는 요 극한이랑 같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랑 B를 먼저 한번 좀 구해봅시다. 요거 두 개를 한번 연립해 볼게요. 식 정리해보자. 첫 번째 식 A는 뭐가 돼요? 요거 넘어갔어요. 얘는 B 더하기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B 더하기 얼마니? 12가 되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대로 한번 더해봅시다. 그럼 2A는 뭐가 되고요? 22가 되고요. A는 뭐가 됐어요? 11이 됐어요. A가 11이었습니다. B는 얼마가 되나요? B는 1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냥 연립한 거야. 심각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연립하면 돼서. 됐죠? 이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 원래 식이 뭘로 바뀌겠어? fx가 뭐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였어요? 1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었어.
됐죠? 내가 궁금한 게 뭔지 봤어. F11이 궁금했고요. 더하기 F1이 궁금했던 거야. FA랑 FB가 궁금해. 그치? 봐봐, 얘는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떤 넣으면 돼요? 일단 넣으면 돼요. 그치? 요건 10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한 건데. 그럼 F11이 궁금하대. 근데 나는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에서 3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뭘 쓰는 거냐면 주기함수의 성질을 써주는 거예요. 맞아? 얘는 4마다 반복된다면 그럼 얘보다 4 작은 값이랑 얘는 똑같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F7이랑 똑같겠죠. 맞아? 근데 여전히 안 되잖아. 또 4 빼. 그럼 뭐랑 똑같겠어? F3이랑 똑같겠지? 이제 됐지. 3 넣을 수 있잖아. 일단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얘 얼마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줘. 됐나요? 근데 만약에 궁금한 게 F 2019제곱 여기는 얘가 궁금했다고 쳐봐. 19. 그럼 매번 이거 4를 계속 뺄 거야? 아니지. 그냥 4로 나는 뭘 생각하면 되겠어?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4로 나는 나머지. 그러니까 2019라고 하면 4로 나누면 어차피 공공은 떼버려도 되잖아. 그지? 여기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예요? 3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F3이랑 똑같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주기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고 이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으로 넘어가서요. 연속함수의 성질 이것도 한 번만 다시 기억해보자. 자 봐봐. 수열의 극한의 뭐 기본 성질, 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급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 우리가. 맞아요? 그런 것을 배웠어. 연속함수의 성질이야.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냐면 fx랑 gx가 모두 연속이래요. x는 a라는 것이 연속이었대. 그때 두 개를 상수배를 해도 연속이고요. 두 개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요. 두 개를 곱해도 연속이고요. 두 개를 나눠도 연속이 됩니다. 근데 나누면 이게 무슨 함수가 돼버려? 유리함수가 돼버리지. 맞아요? 분모에 다항함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 이렇게 됐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눠줬을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곳에서만 연속입니다라고 생각했었어. 반대로 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불연속이 될 겁니다. 라고 판단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속이라는 함수 두 개를 연속함수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상수배를 해도 연속이고요.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고요. 곱해도 연속이고 나눠도 연속이에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보자. x-1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는 뭐예요? 다항함수 연속입니다. 얘는 뭐예요? 다항함수 연속이에요. 나눠준 이 형태는 유리함수잖아. 근데 여기는 얘는 어떻게 그려져? 정문선 1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어디서 불연속이니? 1에서 불연속이잖아. 그치? 얘가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곳에서는 분명히 불연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항상 조심해 줘야 됩니다.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건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값이 아니에요. 함수값은 0분의 0꼴 자체가 없어요. 그지? 극한값, 0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 무한소가 0분의 0꼴 그걸 의미하는 거지. 숫자 0분의 0꼴은 없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봐봐. 45번 봐봐. 일단 여기는 얘는 지금 x는 0이 아닌 곳에서 뭐예요? x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입니다. 그죠? x가 0인 곳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죠? 여기는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상태에서 요거 두 개를 더했어. 그럼 여기는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었어. 두 개 더하면 얘는 불연속이 돼,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얘가 0에서 불연속이었으니까 더하면 불연속이 될 겁니다. 그다음 여기 얘는 곱했어요. 요건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은 지금 설명하고 가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자, 봐봐. 연속은 이제 연이라고 쓸게. 연속 더하기 연속은 뭐가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다음에 연속 빼기 연속도 여전히 연속이 되고 연속 곱하기 연속도 연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속분의 연속은 뭐가 됩니다? 여전히 연속이 되는데 얘는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입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발견되면 걔는 불연속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는 이제 기본 성질이지. 이렇게 해볼게요.
불연속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을 했다고 쳐봐. 그럼 얘는 반드시 뭐가 되냐면 불연속이 돼. 반드시 불연속.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근데 불연속에다가 곱하기 연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를 하면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너무 뻔하니까, 그치? 불연속이 되는 경우 뻔해. 연속이 될 때는 어떤 경우가 연속이 되냐면, 봐봐, 얘가 지금 x는 a에서 불연속이었어. 그래서 얘 좌극한, 우극한이 예를 들어서 뭐 3이었고, 좌극한이 막 예를 들어 1이었고,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2였다고 쳐보자. 그럼 불연속이잖아 지금 현재. 근데 여기 얘 연속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0 되고 두 개 곱했을 때 0 되고 두 개 곱했을 때 0 되겠지. 그러면 연속으로 바뀌는 거야. 0, 0, 0 되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잘 봐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좀 세심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주제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불연속인 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 x는 a라는 곳에서 불연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연속인 함수는 gx라고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fx 곱하기 gx를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상황이었어. 그럼 여기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어차피 여기는 이거 두 개 곱한 함수에 나는 뭘 생각하고 있어? 연속성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x는 a라는 곳을 연속성을 생각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어차피 몇 가지밖에 없니? 얘들아, 3가지밖에 없어요. 그치? 뭐 있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하는 거 밖에 없어요. 맞죠? 그 3개를 구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일단 얘 뭘 구해봐? 우극한 구해봐. 그 다음 또 얘 뭘 구해봐? 좌극한도 구해봐. 그 다음 함수값도 구해봐. fx, gx 이렇게 될 거고요. 또 fx, g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fa, ga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는 얘의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상황을 내가 뭐 알파라고 할게. 그다음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상황을 베타라고 하자. 그다음 함수값 fa를 뭐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3개가 다 닿지 않아서 제 불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존재는 해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존재는 해야 돼. 좌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우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도 존재는 해야 되는데 그 3개가 몽땅 다 닿지 않아서 불연속인 경우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면 뭐 함수값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다 존재할 때. 그러면 여기는 얘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좌우 함 이게 전부 다 뭐겠어? 뭐 델타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델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볼게. FA가 델타였어. GA. 그러면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니 얘들아? 알파 델타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결과는 베타 델타가 될 거고,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감마 델타가 될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연속이었으니까 다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얘는 불연속이었으니까 다른 값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3개가 전부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고 전부 다 다르면 전부 다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는 얘가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 달랐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는 얘가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이게 다 같아지게 하려면 결국 뭐가 델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GA라는 게 항상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 그럼 뭐만 아니면 되겠어? GA가 0만 아니면 돼. 그러면 얘는 불연속이 될 겁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요 상태를 좀 유심히 잘 봐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다시 난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하고 싶어. 연속 곱하기 뭘 하고 싶어? 불연속을 하고 싶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을 하고 싶은데 불연속인 지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인 함수가 함수값이 0이었다면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결과가 당연히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속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여기 두 개 곱했어요. 근데 여기 얘가 지금 불연속이잖아. 어떤 지점에서?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연속이잖아.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경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얘가 지금 뭐 하니까 함수값이 없을 뿐더러. 맞아? 0에서의 함수값이 없을 뿐더러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가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지금 저기는 요 개념에 적용시킬 수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얘는 함수값이 없을 테니까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뒤로 좀 가볼게. 심한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심한 문제 첫 번째 문제. 아무도 안 보네요. 근데 어차피 칠판에 띄워줄 거니까 게을러가지고 봅시다. 얘는 현재 상황이 뭐냐면 x-a라고 하는 거랑 fx라는 거랑 이거 두 개를 뭐 했어요? 곱했어요. 그 곱한 형태인데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보니까 여기서 불연속인 형태야. 나머지는 연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는 어디에서? 2에서 뭐였어? 불연속이었던. 그지? 근데 얘네들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다 존재하는 상태에서 불연속이었어요. 그지? 근데 여기는 얘랑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불연속이 된 것 뿐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지금 다항함수잖아. 1차 함수 다항함수야. 이거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인 함수가 이거 두 개 곱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얘가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가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2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자마자 어이구 여기는 얘는 지금 x는 2에서 불연속이네. 근데 여기는 얘에다 그럼 2 집어넣으면 0 돼야겠네. 그럼 a는 2였겠네.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심한 문제인데 이렇게 쉬워져요. 저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 곱하기 연속 생각할 필요 없어. 무조건 연속 될 거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됐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됐어. 이런 상황이라면 불연속이랑 연속인 것이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해봐. 어디서 불연속인지 판단해보고 그 a 값을 연속에다 넣어서 그 값이 0이 된다면 얘는 연속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걔가 0이 아니었다면 걔는 불연속이 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불러가 볼게요. 어쨌든 지금 요건 불연속이다. 이거 불연속이다. 확정된 거고, 그렇지? 이쪽으로 다시 와보자. 이번엔 합성함수야.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봐봐. 여기서 fx가 지금 뭐였어? fx가 불연속인 함수였어. 그 다음에 여기 gx가 뭐였어요? 연속인 함수였어. 여기 얘가 불연속이니까 얘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만 연속성을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함수값 0 자체가 없잖아 지금. 함수값이 없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도 없을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로 먼저 가볼게요. 얘는 지금 뭐야? x제곱 더하기 1 요거 분의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x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0이 될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 그치? x는 0에서 여전히 불연속입니다. 얘 틀렸어요. 여기는 얘가 답이 되거든. 얘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 넣어봐요. 얘가 지금 연속이었는데 연속을 불연속에 넣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전체가 불연속이 될 만한 포인트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포인트야? 0이 되는 포인트야. 맞아요? 근데 얘가 0이 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그냥 합성함수를 넣어봐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합성함수 계산하면 x분의 1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배웠던 개념 연속, 불연속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합성해놓은 다음에 상태를 판단하는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 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그렇지? 다시 봐봐. 연속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은 연속 곱하기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지만 연속 분모가 0이 되는 곳은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음. 여기는 얘는 불연속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연속은 불연속이 될 게 확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연속이었던 애가 그쪽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그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0이 아니었으면 불연속이 될 겁니다. 저 포인트는 선생님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거 되게 많이 활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기는 저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뭐가 될지 확정할 수 없음. 오케이? 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까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조건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알았죠? 다음 유형 몇 번이니? 11번이니? 유형 11번에서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간단해. 봐봐. 최대 최소
간단해요. 일단 최대치수 정리가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잖아, 그지? 최대치수 정리가 뭐냐? 그럼 또 대답해야 돼. 오케이? 최대치수 정리가 뭐냐? 그럼 대답해야 돼. 다시 전제가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면 fx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이게 최대치수입니다. 최대치수죠.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이런 거야. 어떤 닫힌 구간이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연속의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 구간을 쭉 잘라놓고 보면 분명히 제일 큰 거 존재할 거고 제일 작은 거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치? 최대값 존재할 거고 최소값 존재할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가 이 정리예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저기서 첫 번째 포인트. 닫힌 구간 AB예요. 닫힌 구간. 오케이? 얘를 내가 열리는 구간 AB로 하잖아? 그럼 여기 꽁꽁 뚫어봐 이렇게. 꽁꽁 뚫어봐.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그럼 제일 작은 값 존재하는 거 맞죠? 근데 제일 큰 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지 이 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최대값은 없습니다라고 보는 거야. 이럴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그럼 또 연속인 거는 왜 그런지. 연속인 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연속이지.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잘라서 놓고 봤을 때 제일 큰 값은 얘가 되고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될 텐데 없잖아. 비어있잖아. 불연속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두 번째 포인트 뭘 만족해줘야 돼? 연속인 함수 요 포인트까지 만족해야 돼. 첫 번째 포인트, 요 두 번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 저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최대치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봐봐. 닫힌 구간 마이너스에서 1 사이래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에서 1 사이래. 근데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야? 다음 함수잖아. 연속인 함수거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야. 그럼 반드시 최대값과 반드시 최소값을 갖겠죠? 맞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한참 시간. 최대값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정리. 봐봐 얘들아. 수학에서는 대화를 하자면 정의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대화라는 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지?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다음에 나머지 정의들, 최대수 정리,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너희가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워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 대화가 되죠. 이런 문제를 풀 때 갑자기 뜬금없잖아. 되게 뜬금없잖아. 근데 내가 최대치 정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거 뭐야? 닫힌 구간이네? 연속이 남수네? 그럼 5번이지 뭐.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한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 풀다가 선생님이 덜어 한 번씩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최대치 정리 때문에는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정리나 뭐 인수 정리만큼 중요한 정리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지만 사실은 정리 중에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중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에 대한 개념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뭐예요? 사이값 정리지. 또 나왔어 정리. 사이값 정리. 오늘 마지막 테마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게 유형 12번이지. 근데 진짜 쉬운 거거든 얘들아.
진짜 쉬운 거야. 진짜 쉬운 거야. 근데 이걸 잘 못해. 진짜 쉬운 거 잘 못해. 이 정리가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활용을 못해요.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으면 열린 구간 ab에서 방정식은 fx는 0이라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났어요. 이런 결론이 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름 정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래 사이값 정리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오케이? 연속이고요. FA라는 값이랑 FB라는 값이 서로 달랐다면 이거였다면 열린 구간 AB에서 다시 이렇게 할까? 이게 전제야. 이게 전제. fx는 c가 되는데 그 c라고 하는 뭐라고? 이렇게 하자.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 C의 K라고 할게요. K에 대하여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K에 대하여 FC가 K가 되는 이거인 C는 반드시 열린 구간 AB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얘가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해석해보자. 봐봐. 여기가 이렇게 A였어. 여기 얘가 B였어. 여기 X축으로 좀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지금 전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닫힌 구간 A, B에서는 뭐이고 싶었어? 연속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FA는 뭐가 되고 싶었어? FB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이 여기 뭐 이렇게 돼 있었다 치고 여기 함수값이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 Y축 하나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겠어? FA가 된다.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요? FB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를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FX가 C가 된다. FC가 K가 된다. FC가 K가 되는 그런 C가 어디 존재하냐 이런 건데 얘가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라고 줬어? 닫힌 구간 AB에서 뭐라고 줬어? 연속이라고 줬거든 얘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여기 지점, 여기 있는 이 지점을 한번 어디선가는 통과를 해야 되겠지. 한 번 이상은 통과해야 되잖아. 한 번 통과할 수도 있고 뭐 두 번, 세 번 통과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는 얘가 한 번 지나야 되잖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갑자기 퐁당 뛰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선을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지나갈 수밖에 없어. 왜? 여기는 얘는 연속인 함수라고 전제를 따라갔어. 그렇다면 얘랑 만날 수밖에 없다는, 적어도 하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거기는 걔가 뭐구나? C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C라고 하는 거는 A랑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요 사이에서 무조건 한 번은 통과할 테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나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현재 이 개념을 가지고 사이값 정리라고. 그럼 여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얘서 조금 더 응용해서 내가 계산하기 쉬운, 내가 좀 활용하기 쉬운 형태를 좀 변형해 놓은 거가 얘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봐. 지금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FA랑 FB가 다르다라고 선생님은 줬는데 이 문제에서는 FA 곱하기 FB가 지금 음수라고 줬어. 그러니까 다른 정도가 아니라 부호가 달라버린 거지 지금 상태. 맞아요? 부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똑같이 A였어요. 이거 똑같이 B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뭐였어요? 양수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 얘가 적어도 한 번은 여기는 이 X축을, 그렇지? 원래는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K에 대해서였는데 얘는 0이라고 그냥 고정해놓고 왜?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이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으니 언젠가 한 번에 x축 이게 지나게 될 거고 거기 있는 그 근,
보이는 그 근을 내가 C라고 한다면 그 C는 반드시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다시 봐봐. 닫힌 구간,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면,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면 반드시 열린 구간 A, B에서 방정식 fx는 0. 0이라는 게 무엇을 나온 거에서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니까 거기 있는 사이값으로 0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얘가 0이 되는 그 근이, 그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사이값 정리는 이게 맞아요. 이게 사이값 정리야. 교과서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활용되는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했다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기 얘를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되게 복잡한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봐. 오케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되게 복잡한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컴퓨터를 전공했잖아. 컴퓨터가 방정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방정식을 사람처럼 풀기도 해. 요즘에는 그게 풀기도 하지만 처음에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려졌다고 처음 쳐보자. 근데 얘 그래프도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 fx는 0입니다라는 이거의 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넣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1을 넣어봤어요. 이 함수가 1을 넣어. 그럼 f1이 되죠. 이 값을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왔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3이었어. 얘 마이너스 3이었어. 여기다 하나 찍어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여기는 얘가 만약에 5였어요. f5를 한번 구해봤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어. 얘 마이너스 1이었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지금 적어도 하나의 근이 있다고 판단하기 좀 힘들잖아. 그치? 이거 플러스 1이라고 할게. 이거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정확하게 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절반을 딱 찍어요. 얼마니? 3이죠. F3을 구해봐요.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이 나왔다 쳐보자. 그럼 얘를 집어넣어봤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 3이 됐어요. 얘가 3이 나왔다. 그럼 봐봐, 얘는 양수니까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이렇게 내려갔다 올지 아니면 그냥 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얘랑 얘는 지금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어?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무조건 더 존재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뭘 해보는 거냐면 F2 값을 또 구해보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 1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 얘가 2를 주면 1 나왔다. 여기 얘는 또 근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또 근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제가 이거 한 번씩 하면서 지금 범위가 반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맞아?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소수점 유효 숫자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구간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최고 낮은 단위를 하나 결정해.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지나겠구나 요 정도. 그럼 얘가 만약에 1.111이었다. 여기 얘가 1.112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음수였고 여기서 양수였어요. 그럼 대충 얘는 1.111이라고 그냥 대충 근을 구해주는 거야. 뭐 점 얼마 되긴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계속 구간을 나눠가면서 점점 여기는 얘 정확도를 좀 높여갑니다. 어차피 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을 끝까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딱 그 제한을 정해놓고서는 얘를 계속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컴퓨터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수 없어. 어떤 이 방정식을 해석할 수 없어. 2차나 뭐 3차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더 복잡한 형태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경우들을 해결할 때는 어떤 구간으로서 거기는 걔의 실근이 존재할 범위를 구해줌으로써 거기는 걔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실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 근데 그게 단순한 3차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 3차 함수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근을 구할 수가 없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오케이? 그럼 얘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방정식 못 구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 해보는 거야? 얘 근을 어느 구간에서 얘 근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어디에 근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구간에서 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0에서 1 사이에 있다면 0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1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있었다면 1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F0 구해보고 F1 구해보고 F2 구해보고 F3 구해보고 이 부호가 바뀌는 것까지 해서 F5까지 계속 구해보는 거예요. 봐봐. F0 넣어봐. 얼마예요? 마이너스 9네요. 일단 1 넣어봐요. 얼마니? 마이너스 7이죠. 근데 2 넣어봐요. 그럼 8에다 더하기 2니까 여기서 1 나온다. 그치? 여기서 바뀌었잖아. 그럼 1에서 2 사이 이 구간에서 반드시 실근이 존재하겠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 사이값 정리. 됐나요?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지금 얘는 전제를 깔아버렸어요. 2개, 3개 이상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대. 하나밖에 없대. 실제로 하나밖에 없었나 봐. 그리고 걔가 그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찾고 싶은 거였어. 이해됐습니다? 오케이? 0부터 2까지라고 해도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니? 이게 뭐라고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근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근의 구간은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저보다는 실근을 갖고 싶었어. 그럼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F-1이랑 F 뭐가? 1이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식사놓고서는 그대로 대입하면 A의 범위가 딱 튀어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뭐라고요? 사이값 정리. 오늘 정리 2개 배웠다. 뭐 배웠어? 최대치수 정리, 그다음 사이값 정리.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근데 사이값 정리에서 친구가 A, B에서 정의된 연속이 연속의 함수에서 열린 구간에서 맞아요. 그게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라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닫힌 구간에서도 열린 구간을 포함하니까 사실상 맞긴 하지만 그 범위를 조금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봐. 1과 2 이렇게 있어. 여기 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열린 구간 1에서 2 사이에 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닫힌 구간 1과 2에서 존재한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맞아? 근데 반드시 1에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어. 2에서는 근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분명히 무슨 수였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두 개가 달랐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2 넣었을 때 함수값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는 필요도 없는 1과 2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열린 구간 1,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전제로는 반드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함수값은 이건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건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연속이어야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부호가 달라야 하고, 그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근이 여기 안에, 여기 열린 구간 안에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다음 활용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이 문제 되게 많은데 한번 너희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한번 풀어보고 다음 주에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실생활 활용 문제.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걸 차라리 해보고 좀 어려워 보이고 이것만 해보고 싶을 것 같다 지금. 이걸로 마무리 문제 합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봐봐.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방정식 여긴 얘가 0에서 3 사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잘 봐야 된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봐봐. 일단 이게 됐어. fx는 뭘 가져야 돼? x를 가져야 돼. 이게 됐어. x는 x-2를 또 가져야 돼. 그치? 그럼 또 뭐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이건 좀 어려운 데인데 요걸 뭐라고 나올까? 일단 gx라고 나올게요 이렇게. 오케이? gx라고. 이제 봐봐. 현재 상황을 좀 볼 거야. 0에서부터 그러니까 좀 잘라서 볼 거냐면 3까지 잘라서 볼 건데 얘는 일단 0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 근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0이라는 근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라는 근도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그치? 됐습니다. 0이라는 근과 2라는 근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요쯤을 보자. 요쯤을 보자. 아 이거 어려운데. 얘들아 58번은 일단 넘겨요. 이거 선생님이 미분 쪽 파트 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랬죠? 효율이 너무 떨어져. 미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울기에 대한 정의까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하지 말고 다른 문제로 갑시다. 이런 문제로 가보세요.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56번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저렇게 많이 줬어, 식을. 12개나 줬어요. 12개나 줬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3fx 더하기 2gx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었나 봐. 저 방정식에서 요 구간 내에서 실분의 개수, 최소, 적어도 몇 개는 가져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문제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3fx 플러스 2gx 있지? 여기 예를 들어서 잠깐 hx라고 나볼게요. 그러면 그 hx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어디에서? 0에서 5 사이에서 근 몇 개가 있냐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0일 때 0일 때 줬고 1일 때 1일 때 줬고 2일 때 2일 때 줬고 3일 때 3일 때 4일 때 4일 때 5일 때 5일 때 6개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봐봐. 여기 얘가 지금 0일 때 여기 1일 때 여기 2일 때 여기 3일 때 여기 4일 때 여기 5일 때까지 지금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 뭐겠어? H0도 구할 수 있어요. H1도 구할 수 있고 H2도 구할 수 있고 H3도 구할 수 있고 H4도 구할 수 있고 H5도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냥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한번 넣어봐. 1 넣어봐. 1. 여기다 1 넣어봐. 아니 0 넣어봐요. 그러면 3F형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2분의 1이래. 여기 0 넣으면 이게 플러스 1이겠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다. 그지? 됐어? 이 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였어. 음수 쪽에 이렇게 딱 박혀 있을 거야. 다음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그게 1이죠. 그냥 3이 됩니다. 3.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1 되죠? 그럼 여기서 1이라는 값을 가져.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여기 1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하나 무조건 근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다음 값이 만약에 이거였다면 적어도 하나 나온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부호가 몇 번 바뀌냐 지금 그거 가지고 근이 몇 개 생기냐 이걸 지금 판단해 주세요라는 문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여기다가 하나씩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5까지 넣은 다음에 거기 있는 걔네 값들을 다 구해가지고 양수 음수 그 바뀌는 포인트가 몇 번 바뀌는지 포인트를 찾아내가지고 근이 실제로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지? 맞아요? 어려워? 안 어렵지? 좀 귀찮은 문제, 좀 되게 짜증나는 문제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거